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감액과 제외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과 제외되는 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기초연금 소득역전 방지 제도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연금 소득역전 방지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왼쪽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어르신 A하고 어르신 B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금액이 표시된 거는 우리 기초연금금 산정하고 별도로 여러분에게 이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금액을 정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A 어르신이 소득인정금액 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금 34만 원을 받게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총 소득이 124만 원이 되는 거죠. 124만 원이 됩니다. 근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 어르신 B의 경우에 보게 되면 소득이 이제 120만 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총액 120만 원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만 원이 역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 A 어르신 같은 경우 소득 인정 금액이 90만 원이지만 실제로 24만 원을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돈이 깎여서 29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소득이 119만 원이 되죠. 그래서 어르신 B의 경우는 그대로 소득 인정해서 120만 원이 돼서 실제로는 역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 역전 방지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나중 국민연금 받았을 때 지금 현재 보통 한 52만 원 정도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을 52만 원 정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전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중간 정도 연금을 만다 한 8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면 실제로는 연금이 일부가 감액이 됩니다. 감액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높은 금융연금을 받는다. 만약 110만 원을 받게 되면 상당 부분은 감액이 됩니다. 근데 감액이 되는데 아무리 감액되더라도 50%까지는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명하기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 기초연금 연금이 이제 개정에 대해서 이제 확대가 됐는데요. 요 기준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2025년도 기준을 보면 단독 가구인 경우에 보시게 되면 소득 선정 인정 기준액이 228만 원이었던 것이 247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액이 8.3%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부부인 가구인 경우에는 364만 8천 원이었던 것이 395만 2천 원으로 이렇게 올랐죠. 물론 마찬가지로 8.3%가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단독 가구인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급 한도액이 34만 2,150원이었던 것이 34만 9,700원으로 2.1% 이게 증가가 됐습니다. 지급의 한도가. 부부인 가구에는 54만 8천원에서 55만 9,500원으로 지급 한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도시 거주자인 경우에 이제 기초연금 신청 자격 사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시면 부동산이 10억, 정기예금이 2억 있고요. 자동차가 3,500만 원짜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100만 원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재산인 경우 지금 6억 3,5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부동산 10억인데 정부에서 발표한 표준 공시지가로 하기 위해서 6억으로 일단 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동차가 3,500만 원이 있어가지고 6억 3,500으로 이렇게 일반 재산에 합해 놨습니다. 그래서 1억 3,500은 서울 거주자이기 때문에 대도시 거주자이기 때문에 1억 3,500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 수익은 500만 원, 아니 5억으로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되고요.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정기예금이 2억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금융재산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죠. 그래서 저기 1억 8천만 원. 그래서 만약에 재산 환산액을 구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 5억하고 1억 8천을 더하게 되면 6억 8천이 되죠. 거기다가 이제 4% 계산해서 월수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재산에 대한 환산액이 228만 3,333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소득 환산을 구하려면 연금 100만 원 받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플러스가 돼야 되죠. 여기 100만 원 플러스 하니까 328만 3,333원이라는 소득 환산액이 나와요. 이 결과 나오다 보니까 이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선택 기준이 247만이다 보니까 신청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부부인 가구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죠. 선택 기준이 395만 2천 원이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감액이 없죠. 대신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을 100만 원을 받으니까 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적용을 받아서 감액이 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바로 전에 설명한 그 사례를 가지고 감액되는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초연금 감액 및 제외되는 사례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전 화면에서 제가 분명히 부부인 경우에는 저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매년 5월에 전년도 이자하고 배당 수입이 반영이 됩니다. 매년도에. 그래서 이걸 이제 재산정해서 기준 초과시는 이제 제외가 되고요.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전에 사례에서 정기예금 2억이 있었습니다. 1년제 이자가 800만 원으로 발생을 했다고 했을 때 2억이면 이게 800만 원이면 4%가 이제 준용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바로 이전에 328만 3,333원으로 해서 부부의 가구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여기서 이자를 환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800만 원 이자 전년도에 이제 1년치 이자로 보고 800만 원에서 12로 나눠서 4만 원 빼니까 62만 6,666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을 해서 이 이전 거하고 이자 환산된 거 같이 반영을 해서 보게 되면 390만 9,999원이 나오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그죠? 이제 요게 이제 반올림하면 391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감액이 되는 이제 사례인데요. 부부가구와 기초연금 수령에 대해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환산이 391만 원이 소득 환산이 395만 원에 근접하게 돼 있죠. 그래서 소득역전 감액 제도의 적용에 의해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거의 많이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몇만 원 수준에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4월 달까지 기초연금을 잘 받았는데 5월 달에 다시 이자 수입하고 배당 수입을 감안해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설명한 거 말고 그 밖에 이제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6가지를 선정해서 제가 여기 예시를 들어놨는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고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제 이게 문제인데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이제 본인이 자녀랑 같이 이제 공동명의로 해서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이게 재산 증가를 보게 됩니다. 재산 증가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초연금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하고 배당 수입인 경우는 좀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인 목돈을 보관한 경우, 예를 들어서 목돈을 본인의 계좌에 보관하고 나서 인출한 경우가 되게 되버리면 이 금액을 이제 실제적으로 재산 증가로 봅니다. 그래서 요구불예금 같은 경우는 상결 평전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용돈을 통장으로 입금받는 경우에 뭐 한 몇십만 원 정도 같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몇백만 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그게 다 소득으로 잡혀가지고
소득으로 잡혀가지고 여러분의 감액이나 제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처분은 이제 현금화하는 방법인데, 이게 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실제적으로 수익 환산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대도시 거주자라 그러면 1억 3,500을 공제를 해주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보면 정부에서 발표한 표준 공시지가로 해서 이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여러분의 판 매매 가격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융재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가의 선물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이 기중품이나 골동품, 예술품 이런 것도 전부 다 시세로 다 평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6가지에 대해서 저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 점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기초요금 감액 또는 제외되는 사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